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지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이것은 제가 옆에서 어떻게 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과 사이가 틀어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그때부터 사귀게 된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남녀공학이었던 저희 학교에 남편이 전학을 오게 됐고 그때 남편을 처음 보게 됐어요. 낯선 환경이라면 어색할 만도 한데 남편은 활발했고 금세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졌어요. 특히나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저희는 등하교도 같이 하며 더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같은 대학교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학년이 되면 공부에만 몰두하자며 서로를 응원했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같은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캠퍼스 커플이 되는 것을 상상하니 저희는 힘든 공부도 웃으면서 할 수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자정이 될 때까지 집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고 편의점에서 야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언제나 늘 둘이서 함께 했기에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줬어요. 하지만 IMF가 터졌고 저희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몇 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던 아버지의 회사가 점점 더 어렵게 됐고 아버지는 이리저리 돈을 구하려고 움직였지만 결국 주저앉게 됐죠. 주위의 작은 회사들뿐만 아니라 큰 회사조차도 줄줄이 부도가 나는 상황에 아버지의 회사도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났어요. 언제나 웃고 계시던 부모님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저에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며 힘든 내색을 하시진 않았지만 집안 분위기만 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안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는 공부를 한들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쩌면 같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겠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냐고 물었어요. 어른들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저는 부모님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도 힘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자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집안 곳곳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가 붙었고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너무나 힘이 드셨던 아버지는 미국에 계신 큰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연락을 드렸고 큰아버지는 거기서 힘들어하지 말고 자신의 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던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말씀대로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어머니는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인데 저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며 대학교는 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어요. 저의 말에 부모님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마음이 오죽하실까 저는 가슴이 아팠죠.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던 부모님은 큰아버지에게 가기로 마음을 굳히셨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서라도 여기에 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부모 없이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며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사느니 혼자 여기에 남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고 부모님은 하는 수 없이 저를 남겨두고 떠나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작은 자취방에서 생활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같은 대학을 가기를 꿈꿔왔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슬픔에 잠기기도 했지만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는 대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남편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고 등하교를 하며 같은 꿈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된 저희 두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또 괴리감도 들었어요. 저는 남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직장 동료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편안하고 이야깃거리도 끊이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겠죠. 저는 대학 생활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을 했고 여전히 잘 만나고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군대를 가게 됐고 저는 남편을 기다려줬어요. 매일같이 남편에게 편지를 쓰고 과자며 핸드크림 등등 필요하다 생각드는 것들을 보내줬죠. 남편 역시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저를 만났고 저희는 오랫동안 볼 수 없어서 더 애틋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게 됐고 남은 학기를 끝내고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지만 7년째 낙방하게 됐어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운이 없는 것인지 쉽게 되지 않았어요. 처음 한두 번은 한 번에 되는 사람은 잘 없다며 웃던 남편도 그 이후로도 계속 불합격이 되자 잠수를 타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집에서는 공부가 되지 않는다며 고시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절에도 들어가 생활을 하며 공부에만 집중을 했어요. 하지만 늘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저는 풀이 죽어 있는 남편의 기분을 살피느라 마음이 힘이 들었어요. 다음번에는 될 것이라고 위로를 하지만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남편이 이번에는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저희 두 사람은 10년이 된 지금 너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저는 10년째 하늘사를 꾸준히 다니며 진급도 하고 연봉도 점점 올라갔지만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린 채 멈춰 있었어요. 저는 이만하면 됐다고 포기하고 취업을 하길 원했지만 남편은 지금까지 공부한 시간이 아깝다며 쉽게 포기를 하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꼭 될 것 같다는 희망을 버리지를 못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본인의 인생이니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주위에서는 나이가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며 결혼을 할 생각이냐며 아니라면 일찌감치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말을 했죠. 특히나 저희 부모님은 결혼 자체를 반대를 했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고 남편이 언제 시험에 붙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이는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남자 하나만 믿고 어떻게 기다리냐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말씀도 아주 틀렸다고 할 순 없었죠. 결혼은 정말 현실이니까요. 최소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더 낫죠. 하지만 그놈의 정이 뭔지 저는 10몇 년을 만난 남편과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주위의 만류에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죠. 몇 년째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어느덧 또 시험일이 다가왔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니? 집이에요. 도저히 긴장이 돼서 있을 수가 없구나. 저 역시 그래요. 절에라도 갈 걸 그랬나? 가시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더 불안해서 말이야. 그럼 저랑 같이 가요. 그럴까? 시어머니의 연락에 저는 옷을 갈아입고 시어머니와 함께 근처에 있는 절에 갔어요. 그곳은 수능 때가 되면 학부모들이 와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저와 시어머니도 한 곳에 자리를 잡고는 남편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기도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쓰러워졌어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것을 알게 된 저는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자고 말을 했어요. 저의 말에 시어머니도 자리를 정리를 하고 내려왔죠. 내려가는 길에 배고프지 않냐며 식당이라도 들리자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말을 하며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비빔밥과 칼국수를 시킨 저희는 음식이 나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이윽고 주문한 음식들이 나왔고 저는 밥을 비벼 시어머니 앞접시에 덜어놨어요. 시어머니는 한술 뜨시더니 입맛이 없다며 다시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를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시험이 끝난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연락이 없었고 저는 남편이 너무 궁금했지만 남편이 먼저 연락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늦은 저녁, 기다렸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고 집 근처에 있다는 남편을 만나러 나갔어요. 작은 술집에 도착한 저는 테이블에 힘없이 앉아있는 남편을 봤죠. 저는 남편에게 뛰어가 고생했다며 안아줬어요. 남편은 고맙다고 말을 하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왠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끝난 시험에는 미련을 갖지 말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려보자 말을 했죠. 그리고는 남편이 좋아하는 안주와 맥주를 시켰어요. 맥주가 나오자마자 남편은 속이 타는지 벌컥벌컥 연거푸 마셨어요. 천천히 마셔. 시험을 치고 오면 늘 아쉬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후회가 돼. 언제나 열심히 했어. 내가 다 알잖아. 이번에는 꼭 붙어야 할 텐데. 붙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뭐가 미안해? 희망 고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벌써 8년째 이러고 있는데 나도 다 알아. 주위에서도 헤어지라고 얼마나 말들이 많을지. 내가 괜히 너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미안하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인생 끝난 사람처럼 왜 이래? 남편은 반복되는 불합격 소식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풀이 죽어 있었고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자신감 없는 남편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화가 났죠. 저렇게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을 어찌 믿어야 할지. 계속해서 술을 마신 남편은 술에 취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의 핸드폰은 계속해서 울려댔죠. 남편을 침대에 누이고 핸드폰을 꺼내보니 시어머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연락이 안 돼 걱정을 했는데 저와 함께 있다니 다행이라며 잘 보살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는 자고 있는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줬죠. 다음 날, 잠에서 깬 남편은 전날 마신 숙취로 고통스러워했어요. 저는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왜 그렇게 마셔대냐며 콩나물국을 끓여줬어요. 국을 마신 남편은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동안 못했던 데이트나 실컷 하자고 말을 했죠. 조금이라도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남은 연차를 사용해 남편과 그동안 못 봤던 영화도 보러 가고 하루 종일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도 타보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간만에 하는 데이트에 저희는 너무 신이 났어요. 항상 찌들어 있던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나니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죠.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그놈의 시험이 뭔지 저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됐고 저희는 긴장을 한 채 확인을 했어요. 드디어 8년 만에 남편은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됐죠. 저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얼싸안고 방방 뛰었어요. 저는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남편의 소식을 전했고 부모님은 이제야 안심이 된다며 그동안 마음고생했다며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남편의 어머니 역시 뛸 듯이 기뻐하며
자신의 아들이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싱글벙글 하셨어요. 아직 면접이 남았지만 그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매번 필기에 떨어졌던 남편이 합격을 했다니 최종 합격을 한 것 마냥 다들 기뻐했어요. 남편은 남은 기간 동안 면접 준비로 바빴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행운을 불러줄 거라며 면접 때 입을 양복을 선물로 해줬죠. 남편은 저의 선물에 감동을 했고 어렵게 붙은 만큼 꼭 최종 합격을 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면접 당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긴장을 하지 말라며 우황청심환을 하나 까서 입에 넣어줬고 남편은 기분 좋게 웃으며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저와 시어머니는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어요. 서로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면접을 보러 간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이 밝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저는 결과가 어찌됐건 열심히 했다며 안아줬어요. 그리고 몇 주 뒤 면접 결과가 나왔고 남편의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저는 연락을 받자마자 회사에 있다는 것을 깜빡한 채 소리를 냅다 질렀고 저의 소리에 다들 축하한다고 기뻐해줬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회포를 풀기라도 하는 듯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기로 했고 저도 남편을 축하해주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저는 8년이란 시간 동안 열심히 해온 남편에게 줄 꽃다발을 하나 샀어요. 약속한 장소에 도착한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아서 고요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음악이 흘러나오며 친구들이 하나둘씩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걸어나와 저의 앞에 섰어요. 남편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저에게 고맙다며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하며 반지를 제 손에 끼웠어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남편은 그런 저의 눈물을 닦아주며 안아줬어요. 저희는 식구들이 축하를 받으며 파티를 즐겼고 저는 어느 순간보다 행복했어요. 저의 결혼 소식에 제가 남편을 만나는 것을 반대한 지인들도 드디어 결혼을 하냐며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저는 이제 남편과 행복할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저희의 반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그동안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동안에는 고맙다며 제 손을 잡고 언젠가는 필 날이 있을 거라며 조금만 기다려보자며 위로하셨던 분이 지금은 공무원이 된 자신의 아들이 아깝다며 반대를 하고 나오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간사하다지만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한순간에 그러시는지 저는 어이가 없고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고생을 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지금의 남편의 상황만 생각을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워낙 오래 사귀었던 저희는 양가 어른들도 서로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셨고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알고 계셨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대학도 못 나온 애라고 무시를 했어요. 집안이 쫄딱 망하고 이민을 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뻔하지 않냐며 가난한 집안과 결혼을 하면 고생을 한다고 막말까지 하셨죠. 저는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들쑤시는지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전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는 것이지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자신만을 생각하면 안 되겠냐 말을 하며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딱 잘라 말을 했어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지금은 화가 난 상태니 며칠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계속되는 남편의 설득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친구들은 청혼을 받은 여자의 얼굴이 왜 이리 근심이냐고 물었고 저는 차마 친구들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고 회사 일이 바빠서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그렇게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제가 연락이 없으니 남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무작정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또다시 막말을 늘어놨죠. 쟤는 또 왜 데리고 왔니? 저희 결혼할 거예요. 내가 쟤는 안 된다고 말했지?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데 어머니가 왜 그러세요? 결혼은 당사자들끼리만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 결혼을 하는 거지. 무려 8년을 기다려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지금 통보하는 거니? 네. 더 이상 제 결혼에 왈가불가하지 마세요. 아니 이놈이 지금까지 키워줬더니 뭐?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자기를 낳아 키워준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여기서 더 하시면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어머니와 인연 끊겠어요. 뭐? 세상에 내가 이런 소리나 듣자고. 자식 새끼 힘들게 키워놨더니 뭐? 인연을 끊겠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 하나 때문에 모자지간이 이렇게 틀어지는구나.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이제 좀 그만하세요. 쟤랑 결혼을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물 하나 떠놓고 결혼을 하든 알아서 해. 그런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결혼 비용 해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 방해만 하지 말라고 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고 속상해하는 남편의 손을 잡아줬어요.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맞서준 남편에게 저는 결혼을 하자고 말을 했어요. 집 하나도 못 해오는 남편이지만 사랑으로 남편 하나만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저는 지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으로 결혼을 하자고 말을 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미안해하며 평생 저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에게도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며 결혼식 날짜를 알려줬어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상견례라도 해야 되지 않냐며 말씀하시는 부모님에게 멀리 살고 계시는데 여러 번 어찌 왔다 갔다 그러냐며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식 때 봐도 괜찮다고 시어머니도 양해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시댁에서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말을 차마 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결혼을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것도 많을 거라며 먼저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나왔죠. 부모님은 사업이 망하고 몇 년 동안은 타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다행히 햄버거 가게가 잘 되어 대박이 났고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셨어요. 부모님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 저희 덕분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곁에 없어도 혼자서 잘 자라줬기에 가능한 거라며 저를 언제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남편과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는 자신들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도 못 가고 어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한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다며 그것까지 말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신혼집이며 혼수며 모든 결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셨고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보답을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을 비밀로 하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망했다고 무시를 하는 시어머니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시어머니께서 돈놀이를 크게 하다가 사고를 몇 번 친 적이 있어서 남편은 자신들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며 괜히 머리 아플 일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결혼을 준비하러 다녔어요. 예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던 웨딩 촬영도 할 수 있게 된 저희는 예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촬영을 했고, 촬영에 따라 나선 어머니는 연신 예쁘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예쁜 것을 왜 안 하려 했냐며 웃으셨어요. 부모님 덕분에 예쁜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다 보니 저희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남편은 결혼에 드는 모든 비용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으로 준비하는 거라며 자신은 빈손으로 장가를 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며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분수에 맞지 않은 결혼을 하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며 콧방귀를 꼈어요.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이기에 최소한은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그 뒤로 결혼에 대해서는 일체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는 아들과 연을 끊어놨다며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혼주석에 앉아 있어야 할 시어머니가 안 계시자 친정 부모님은 의아해 하셨고, 저는 갑작스레 일이 이렇게 됐다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말에 부모님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끼셨지만 날이 날인 만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린 저희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호텔에 머물렀어요. 남편이 먼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머리에 꽂아놓은 머리핀을 빼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저는 핸드폰을 본 순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나쁜 것, 내 아들과 결혼을 하니 좋으냐?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꾸나.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갓 결혼한 저에게 악담을 퍼붓고는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 사이 씻으러 들어간 남편이 나오며 멍하니 있는 저를 향해 왜 그러냐며 다가왔어요. 저는 남편까지 알아봐야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남은 머리핀을 빼달라고 말을 했고 저는 욕실로 들어갔죠.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자꾸 맴돌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결혼식에 오지 않은 것도 모자라 굳이 전화까지 해서는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니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아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욕조에 걸터 앉아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진정시켰어요. 한참이 지나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시어머니 보란 듯이 잘 살 거라고 다짐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희는 호텔에 머물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호텔에서 지내시지 마시고 신혼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지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의 말에 친정 부모님은 신혼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호텔이 더 편안하다며 신혼부부 방해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끼리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동안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바쁘게 보냈어요. 친정 부모님이 미국에 돌아가시기 전날 저희는 친정 부모님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린 저는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10년 동안 따로 지낸 만큼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지 도통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생일상에 올라갈 만한 것들은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 잡채거리와 갈비찜 만들 재료들을 이것저것 바구니에 담았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남편과 함께 서둘러 음식을 준비했고 음식이 거의 다 됐을 때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저는 잡채와 갈비찜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차려진 음식을 본 부모님은 너무 맛있겠다며 자리에 앉으셨고 음식을 맛보시던 부모님은 언제 음식 솜씨가 이렇게 늘었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일부러 그러시는 것을 다 안다며 웃었지만 부모님은 아니라며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며 한 그릇을 더 달라고 말을 했고 남편은 많이 드시라고 웃으며 한 그릇을 더 담아왔어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남편과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가지고 있으라며 통장을 하나 건넸어요. 저는 괜찮다며 부모님 덕분에 결혼 비용도 하나도 안 들어서 가지고 있는 돈이 꽤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갖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옆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가면 또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사양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가 주시는 통장을 받았고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이미 눈치를 어느 정도 채신 어머니에게 더 이상 거짓말은 안 통할 것 같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어머니는 가슴을 치시며 속상해 하셨죠. 결혼 전에 미리 말을 하지 그랬냐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며 그래도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천륜을 끊겠다고 나선 남편이 있으니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고서는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친정 부모님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고 저희는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결혼을 하고 몇 달이 지날 때까지 시어머니는 연락이 없었고 남편 역시 저에게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을 때마다 남편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회피를 했고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사이 친정 부모님은 이제 자식의 곁에서 같이 살고 싶으시다며 미국에 있는 가게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시기로 하셨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뻤죠. 저는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친정 부모님이 사실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저희가 살 집처럼 가구며 가전제품을 넣어 집을 꾸며줬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들어오시는 날 저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남편은 제게 어머니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와서는 아들 사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절을 할 수 없어서 모시고 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을 하며 마트에서 봐온 재료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대자로 누운 채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뭐하니? 신랑 밥부터 차려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저를 며느리로 생각을 하셨다고 남편 밥을 차리라는 것인지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시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죠. 아무런 대답 없이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며 소파에서 일어나셨어요. 너는 시애미가 말을 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할 거냐? 갑자기 여기는 웬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사는 집에 오지도 못하니? 결혼식 때도 안 오시길래 저희를 아예 안 보고 사실 줄 알았어요. 내가 너는 안 보고는 살 수 있지만 내 아들은 안 보고 어찌 사니? 안 그래? 아, 그리고 너네 형편에 이런 집이 가당키나 한다니? 둘이 살 집 작은 방 하나면 충분하지. 이런 집은 도대체 한 달 월세가 얼마나 되니? 그거 다 길바닥에 버리는 돈인데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궁시렁궁시렁 거리셨고 남편은 왜 이러시냐며 그만하시라고 말렸어요. 남편의 만류에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막말을 해댔어요. 이런 것들은 대체 다 뭐야? 이런 것들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야. 남들 다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어찌 살 건지. 한 푼 두 푼 알뜰살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허튼 돈을 쓰니 남편 허리가 휘지 휘어. 너네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비빌 언덕이 없으면 아껴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다가 네 부모 꼴 나면 누구 인생 조지려고 그러는 건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러시려고 오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건 초장에 뜯어 고쳐야 한다고. 이렇게 물러 터져서는 어찌 죄를 감당하고 살겠니? 이러실 거면 돌아가세요. 이건 놔라. 내가 이런 말도 못하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가방을 들고서는 그만 나가시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왜 자꾸 가라고 그러냐며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의 막말에 화가 날 대로 난 저는 방에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혼인신고서를 꺼내왔어요. 그동안 서로 바빠서 미루고 있다가 아직까지 접수를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들고 있던 혼인신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남편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 그 잘난 아들 데리고 그만 나가주세요. 우리가 왜 나가니? 네 집도 아닌데.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제 집이죠. 뭐? 이 집이 네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무슨 돈으로 말이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거짓말하면 못 쓴다. 문서라도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더 이상 말 섞기 싫으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때 한국에 도착하신 친정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행색이 좋아 보이는 친정 부모님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고 말았어요. 월세인 줄 알았던 집도 가난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던 부모님도 모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꼬랑지를 내렸고 생글생글 웃으며 저희 부모님에게 사돈이라고 말을 하며 다가갔어요. 언제 이렇게 다시 일어섰냐며 대단하다고 말을 하며 결혼식 때는 몸이 아파 도저히 움직일 상황이 못 됐다며 얼토당토 안 한 거짓말을 줄줄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저와 남편은 기가 차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부모님은 그래도 남편의 얼굴을 생각해 시어머니에게 예를 갖추어 줬고 시어머니는 멀리서 사돈이 오시느라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세워두면 어쩌냐고 자리에 앉으라고 말을 하며 마실 것이라도 챙겨 나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는 와중에 친정 부모님을 생각해서 다과를 준비해서 거실로 가지고 나왔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기대어 앉지도 않고 몸을 앞으로 쑥 내밀며 말을 이어갔어요. 미국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한국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제 자식 옆에서 살려고요. 아, 그러셨구나. 애들 결혼을 하니 좋죠. 아, 얘가 남자 보는 눈이 있는 건지 그 대학도 못 나온 애가 제 아들과 결혼도 하고. 도대체 어떤 아들이길래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모르세요? 그 청년이 보장된 나랏밥 먹는 아들 아닙니까? 그러세요? 달랑 그거 하나 보고 제 딸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딸랑 그거 하나란요? 그게 얼마나 큰 건데요? 그리 큰 건 저희 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딸도 공무원이라고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놀라했고 남편은 제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전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무시에 오기가 생겼고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서 한 번에 붙었어요. 그것을 몰랐던 시어머니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고서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공부하랴 집안일 하랴 얼마나 힘이 들었냐며 고생했다고 잘 될 줄 알았다며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저희 부부는 학을 떼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저녁 식사는 다음에 하자며 일어나셨고 시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그러냐며 편안히 놀다가 가시라고 말을 하곤 급히 나가셨어요. 친정 부모님 역시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다며 나가셨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은 아까 왜 그랬냐며 정말 헤어지려고 그랬냐며 화를 냈고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나서 그런 것이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수시로 연락을 하며 집으로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서는 나오질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찾아올 때마다 남편은 너무 힘들어했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저 또한 시어머니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선택했을 때는 시어머니를 어느 정도 용서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천륜을 어찌 끊겠냐며 나 때문이라면 괜찮으니 시어머니를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겉으로는 티를 안 내서 몰랐는데 저와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실망과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는 동안 저희 부부에게는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고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러 오셨어요. 남편은 왜 연락을 했냐고 말을 하면서도 아이를 보러 온 시어머니를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에 대해 조금은 유해졌지만 여전히 말은 섞지 않았어요. 지금도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틀어진 모자 사이가 언제 다시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찾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남편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천천히 기다려줄 생각이에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